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9강 두 번째 파일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요.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번의 시는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낙화, 꽃잎이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분분한 낙화, 떨어지는 낙화. 떨어지는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떨어지는 낙화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있다 라고 했어요. 결별은 헤어지는 것이고 이 헤어지는 것은 또 축복에 쌓여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역설법이 쓰인 것이고, 그죠? 결별은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축복은 왜 축복일까요? 결별, 이별이 있은 후에 새로운 만남을, 그죠? 가질 수 있고, 또 하나 이 결별로 인해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으니까 또 축복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별은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은 가야 할 때래요. 왜? 이렇게 가야만이 새로운 만남, 혹은 인생의 성숙을 이룰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성한 녹음, 여름이죠. 여름,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성숙의 계절이 되겠죠. 여름은 사랑하는 계절. 그래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했어요. 나의 청춘은 죽는다. 꽃잎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연 현상,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꽃잎이 꽃에 매달려 있는 것은 청춘이다. 사랑이다. 꽃잎이 떨어지는 것은 이별이다. 인생의 성숙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9번 낙화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삶에 대해 체념적 태도가 아니고 긍정적, 희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낙화를 보면서 인생을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정서는 슬프지만 희망적입니다. 태도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성숙을 얻었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제는 낙화와 가을을 준비하는 것처럼, 낙화가 가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별도 성숙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상황 뭔지 한번 봅시다. 새가 세상을 뜨고 있대요.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낄쭉대면서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어 한 세상을 배워나고 이 세상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새들처럼. 그렇죠?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낄쭉대면서 새들처럼 날아가고 싶다. 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목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이니까요. 자,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건 뭐예요? 애국가요. 애국가를 마지막으로 각기 제자리 앉는다. 이것은 세상을 뜨지 못한다 난 얘기죠. 그러고 주저앉는다.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화자는 지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에는요 1980년대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애국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애국가를 불려야 했어요. 이게 바로 독재의 언론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 나오는 그 화면의 이미지가 뭐예요? 새들이 막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나도 저들처럼 세상을 떠나가고 싶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말하고 싶다. 이 독재와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을 말한 참여시, 저항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극장 스크린에 비친 새를 보면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죠. 그리고 정서는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고 있고요. 주제는 그러니까 비판적 이 되겠고요. 그러면 주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되겠죠. 여기서 자유는 민주주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봅시다. 시적 화자가 인식하는 비판적 현실이죠. 비판적 현실,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 대해 완곡하게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아요. 11번 모든 문학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어조. 어조는 뭘 통해서 드러나요? 말투니까 서술어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투는 단정적 어조가 있고 또 단호한 어조가 있고 또 명령적 어조가 있고 영탄적 어조가 있죠. 자, 서술어나 관용어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서쪽으로 가는 발가치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 없다. 자, 달은 하늘에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다 라고 했어요. 평서형 어미죠. 이 평서형 어미는 단정적 어조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단정하고 있다 라고 해야 되고요. 나는 이 세상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단정적 어조. 평서형 어미 단정적 어조. 언제인가부터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갈대는 속으로 운다. 그러면 갈대가 아마 상징하는 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중이 될 거예요. 그런 어느 밤이었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그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울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해도 되죠. 다 평서형 어미를 통해서 단정적 어조임을 알 수 있네요. 13번 문제. 시적 대상에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그의 몸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죠? 뭔가 그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황지우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 자, 우리는 계절을 떠올릴 때 겨울은 소멸이고 봄은 희망이에요. 그러면 나무는요 겨울을 버텨야만 이제 봄의 새싹을 틔울 수 있죠. 그래서 겨울나무가 봄나무로 변한다. 긍정이죠. 그죠? 한번 봅시다. 생명력을 상징할 거예요.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자, 그럼 여기서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서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대상은 겨울나무일 거예요. 나무가 벌 받는 것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닌데 그러나가 다음 문장을 꾸며주니까 얘는 원래는 밑으로 가야 되죠. 다음 행에 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의도적 행가리 혹은 행간걸침. 왜 해요? 이런 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하죠. 이렇게 낯설게 하기 표현을 하는 것은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강조해요? 다음에 나온 내용을 강조하겠네요. 그러나 이게 아닌데 누구의 마음이죠? 나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는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계속 나열과 열거죠. 나열이 열거고 쉼표를 통해서 행간 걸침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해요.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15도에서 지상으로 밀고 올라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뭘요? 생명을요. 온몸으로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묵묵히 푸른 잎이 된다. 그럼 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나무가, 즉 겨울나무가 봄나무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모습을 나무의 겉모습, 외양, 벌받은 모습으로 쓰였어. 나무의 외양을 보여주다가 이제부터 이게 아닌데부터요 나무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죠. 나무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혀로 핥으면서 천천히 푸른 잎이 된다. 그래서 외양에서 나무의 내면으로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무가 봄나무가 될 때까지의 시련과 이런 이 나무의 생각을 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화자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겨울나무가 봄나무가 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성찰하고 있고, 그것을
나무가 봄이 되어 새 생명이 얻는 과정을 굉장히 예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표현법을 이번엔 보도록 합시다. 자, 쉼표 있고요. 여기도 쉼표. 그래서 쉼표의 잦은 사용. 그 다음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면서 뭐야? 행간걸침. 또 뭐죠? 애타면서 영화에서 영상으로 영상에서 오도로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점층법을 통해서. 또 올라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있고요. 이렇게 또 행간걸침과 점층을 통해서 뭘 강조하나요? 나무가 봄이 되기까지 느끼는 될 때까지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천천히 서서히 같은 말 문득 부사어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부사어의 반복을 통해서 나무가 잎을 피워내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나무가 봄에 잎을 피우는 과정을 처음에는 외양을 통해 그 다음에 나무의 내면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민다. 뜨거운 혀로 싹을 내민다. 내면의 모습이죠. 내면의 노력, 열정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화자는 나무가 봄이 되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 나무가 봄이 되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 정서는 안타까움과 만족이 드러난다. 태도는 당연히 예찬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봄나무의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이 정도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볼게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에 드러났어요?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밀면서에 드러났죠. 맞고요. 15번 시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전개한다. 반복, 올라간다, 뭐 밀고 올라간다, 뭔다 있고요. 변형도 있고요. 그래서 시상을 전개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16번의 시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 자, 전에 한 적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풀벌레 소리는 슬픔의 소리겠죠.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슬픔. 그죠? 자, 화자는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 그 쓸쓸한 분위기를 기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간접적으로 느껴지죠? 예. 그 다음에 점층적 강조를 통해 시의 극적인 분위기를 심화시킨다. 강조했네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강조. 우리 일가 범위가 커졌으니까 점층 맞죠. 그래서 비극적 분위기를 심화한다 맞죠. 비극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 밤의 비극. 그 다음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 볼게요.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자, 그러면 이른 새벽 뒷골목에 뭘 썼어요?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를 썼어요. 왜 썼어요? 민주주의가 현재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썼겠죠.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다. 나는 민주주의 너를 가끔 생각해. 너를 잊은 지 오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현재는 아닌 거죠.
노력하지 않았음을 반성하는 것이 되겠죠. 내 발길을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 너무도 오래. 반복, 그죠? 잊은 지 너무 오래. 반복. 대상에 대한 비판적어죠. 자, 일단 대상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비판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자, 화자는 지금 뭐야? 자신을 성찰하고 있어요. 왜 성찰해요? 민주주의라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닌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 그런 걸 뭐라 그래야 자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아마 이 시의 주제가 될 거예요. 자,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고조되는 감정. 자, 신새벽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야.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다.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 오래다. 얘가 더 들어갔으니까 점층적 반복 맞고요. 고조되는 감정. 자조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바라기 비명 청년화가 애를 위하여 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해바라기의 비명.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석돌은 세우지 마라. 나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라. 해바라기를 긍정하네요.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그럼 화자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결국은 보리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밭은 긍정적인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각 시행을 명령형으로 끝맺었어요. 말라, 달라, 맞고요. 화자의 의지, 명령적 어조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 맞죠? 그 다음 비석과 해바라기는 대주적 시어 아니죠. 비석들은 세우지 마라 했으니까 대주적 시어 맞네요. 그래서 비석들은 부정으로 보는 대상이고 해바라기 긍정으로 보는 대상이니까 대조적 시어를 시어, 지는 시어 맞고요. 다음 시가 시조네요. 한번 봅시다. 말 없느니 청산이요 태 없느니 유수로다. 1, 2, 3, 4 시조죠. 자, 시조인데 이 시조는 자연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어. 사대부가 쓴 시죠. 자연 예찬시. 말 없는 것은 청산, 푸른 산이고 태 없는, 모양 없는 것은 유수로다. 값이 없는 것은 청풍이다. 그러니까 청풍, 이 맑은 공기를 쐬는 데는 값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주인 없는 것은 명월이라. 이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는 것, 달 뜨는 걸 바라보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지 않아. 그죠? 청풍을 쐬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 그래서 이 중에 시중 없이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니라. 자, 그러니까 뭐야?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은 지금 돈이 없어서 만약에 돈을 지불하고 청풍을 얻고 명월을 봐야 한다면 즐기지 못할 텐데 이 청풍과 명월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병 없이 분별 없이 자연스럽게 늙겠다는 의지적 태도 리라를 통해서 의지, 자연 친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화자가 그러면 이 몸이 이 자연에서 늙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청사는 말이 없고 그래서 긍정하죠. 유수는 형태가 없어서 긍정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이 좋아서 분별 없이 늙겠다고 하고요. 또 이 자연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분별 없이 늙겠다고 이야기하네요. 이 시적 화자는 자연들에 대하여 친화적 태도, 그렇죠. 자연을 예찬하고 있으니까요. 대고의 방식 여기 있네요. 길 없는 것은 청풍이요. 값 없는 것은 청풍이요. 주인 없는 것은 명월이라. 뭐뭇은 뭐뭇이요. 뭐뭇은 뭐뭇이라. 여기에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구법이 있네요. 자, 그 다음 시를 봅시다. 24번 시.
자, 24번씩 갈래를 보니까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3번에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다 시원없는 고봉 장령 고개.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뭔가 시조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일단 세 줄이거든요. 이런 시를 뭐라고 그래요?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의 작자층은 누구예요? 평민. 그래서 작자 미상이고 제목은 바람도 시원 없는 고개예요. 그래서 이 평민들이 사설시조를 쓰기 쉬웠겠죠. 왜? 행이나 줄수, 글자 수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평민들이 노래한 사설시조의 내용은 뭐예요?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삶의 애환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주제가 뭘까요? 바람도 시원없는 고개. 아직 산에 고개가 있습니다. 구름도 시원없는 이런 고개가 있어요. 그런데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다 시원없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는 다 뭐의 종류예요? 새의 종류. 새들도 이 고개를 넘어가려면 시원없는 아주 높은 고봉 고개야. 이 고개가 있어. 새들도 쉬어가. 이 새들의 종류를 열거 했죠. 이들도 쉬어가. 과장. 그런 장성령 고개래요. 여기가. 그 너머 님이 왔다 한다면 만약이 빠졌어요. 만약. 화자는 여기 있고 저 고개 너머에 아주 모든 새들도 쉬어가는 이 고개 너머에 님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나는 한 번도 아니 쉬고 넘어가리. 아니 쉬고 뻘떡 넘어가서 님을 보겠다. 그러면 이 화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서는 그리움입니다. 화자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이 고개를 생각하면서 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님이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기다리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장성령 고개는 너무 높아서 새들도 쉬어간다는데 만약에 우리 님이 저 고개 넘어 장성령 고개 넘어 온다면 나는 새들보다 더 빨리 님을 보러 갈 거야 라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설시조의 특징이 나타나 있네요. 중장의 장형화. 뭐라고요? 중장의 장형화. 중장이 길어졌죠. 그리고 이 중장은 열거. 과장이 사용됐어요. 그죠? 이 곡이 어떻게 자기가 새들보다 더 빨리 쉬지 않고 날아갈까요? 과장. 이 쓰여 있고 여기에는 서민의 소망이 드러나 있어요. 서민의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소박한 소망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설시조의 특징이에요. 평민이 지었기 때문에 이 솔직하게 이 평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여기서는 이별의 노래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서 그리움이죠. 바람은 그가 오기, 이미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조예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이별 시조가 되겠다. 대상에 대한 그림의 정서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 저쪽에서 온다고 하면 한 번도 안 쉬고 넘어가겠다고 하겠어요. 그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죠. 시초까지 정서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26번부터는 세 번째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